뻔히 검색해서 늘 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도 똑같아지는 거예요. 거기서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? 자소서 천자 쓰라고 그런다고 980자를 꼭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소서를 쓸 때 첫 세 줄에 혼신의 힘을 다하세요.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옆집 아들. 그 기발하다는 건 윗사람들이 할 것 같은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그게 뭔 소리야? 그럼 내가 여기서 정말 생뚱맞은 소리만 하고 와요? 그게 아니고요. 윗사람들도 이미 업에 대한 짬이 있기 때문에 막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. 이미 잘 알기 때문에. 그럴 때 여러분들은 생전 못 들어본, 혹은 이분들은 실제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엉뚱한 이야기들은 잘 신경을 안 씁니다. 그게 일이 될지 안 될지는 되게 어려운 과정이고 내가 안 해본 과정이야. 거기까지 나갈 힘이 없어요. 일단 이 제한된 시간 안에 내 일을 딱 마무리하고 실제 추진하려면 되는 일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. 현업들의 머리가 그렇습니다.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완전 기상천외한 것들이 툭 붙어야 돼요.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게 여러분들 세계 뉴스, IT 뉴스 이런 걸 많이 보세요. 흔히 얘기하는 옥스퍼드 대학의 한 연구팀에 따르면 곤약을 몇 번 이상 먹은 사람들에게서는 아닌 사람들보다 식습관이 좋아지는 행태가 나타났다. 이런 생뚱맞고 좀 기상천외한 것들이 있죠. 그런 걸 평소에 많이 보란 얘기예요. 그리고 그 중에 하나, 요 아이템은 되겠어 싶은 것들을 여러분들의 주제에 붙여봐요. 붙여봐요. 그래서 그 주제를 그런 식으로 해서 제안을 하는 거야. 제가 최근에 본 연구에 따르면 무인 드론을 활용한 택배 기술이 이미 등장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. 이런 거를 붙여보란 얘기예요. 그 얘기가 짧은 시간 안에 나오더라도 굉장히 신박하게 들려요. 면접관들한테는. 그리고 나서 그게 완전 생뚱맞은 얘기만 아니면 돼요. 그럴듯한 개연성으로 여러분이 굉장한 확신으로 얘기만 하면 돼요. 논리적으로. 실제로 일이 되는 건 2, 3년 후의 일일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그런 논문이 있었고 난 그걸 받고 그걸 우리 업에 붙여보고 싶다. 그리고 난 시너지를 그런 걸로 내보고 싶다. IT도 막 해서 클라우드 컴퓨터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나중에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VR을 끼고 정말 그 안에서 사무실처럼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. 여러분이 인사 이런 조직 관리 이런 거를 새로운 조직 관리 이론 이런 걸 얘기할 때 그래서 나는 VR로 언제 어디서나 일을 하면서 업무 시간에 대한 효율성은 정말 엄청나게 높이고 개개인의 자율성을 또 보장하고 그런 이동성을 최대화한 스마트 오피스 조직 관리 문화로 한번 제안해 보고 싶다. 설득력이 있으면 얘 기발해, 창의적이야 라는 말이 그때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. 그런 얘기를 그래도 어떻게 해요? 아니요. 여러분들의 경쟁자들은, 다른 지원자들은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? 그 질문에 대해. 뻔히 검색해서 늘 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도 똑같아지는 거예요. 거기서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? 아주 잘해야겠지. 아주 잘하면 솔직히 저는 그냥 이거를 특화된 사람이라서 아주 잘할 수 있어요, 저는. 근데 그냥 여러분들 나는 그런 거에 특별한 재능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쪽의 아이디어를 약간 어눌하더라도 붙여보는, 그래도 논리적으로 얘기하는, 이게 더 합격 확률이 높을 거라고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. 저니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. 이런 얘기를 침착하게 풀어내는 쪽이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. 결과 제가 얘기한 거 살짝 정리를 해보자면 아까 그 얘기했죠. 어려웠던 경험 같은 거 있으면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, 그리고 창의적인 거를 원하면 또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, 세계 뉴스, IT 뉴스 같은 거 많이 보랬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소서 안에 최대한 녹여서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. 기업에서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자질은 저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봅니다. 하나는 창의성이고요. 창의성. 두 번째는 책임감이라고 봐요. 책임감은 사실 어떤 직무에 누구든지 간에 다 들어맞는 얘기예요. 책임감 없는 애는 어떤 일도 못해. 아무것도 안 시켜. 기본 베이직 스킬인데 난 창의적이지도 않고, 혹은 3번째 자질, 꼼꼼함도 저는 능력과 자질이라고 봅니다. 예를 들어 금융 같은데
모든 회사는 돈을 다루죠. 돈을 다루는 누군가는 꼼꼼해야 돼요. 어떤 일이든 간에. 그 꼼꼼함을 재능으로 가지고 있는, 자질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 사람들은 그 꼼꼼함을 최대한 어필해야 됩니다. 그 직무를 지원할 때. 마케팅하는 사람들도 꼼꼼함이 필요하지만 창의적인 게 좀 더 필요하겠죠. 경영지원 쪽은 창의적인 것도 좋겠지만 꼼꼼하고 세심한 게 더 필요할 수 있겠죠. 이도 저도 아니고 어떤 직무든 간에 어쨌든 나는 책임감 있게 일을 해결한다. 결국 이 세 가지 중에 책임감, 그리고 꼼꼼함, 창의적,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제대로 자소서에 하나의 톤으로 써라. 이게 제가 말하는 스테이크 맛집입니다. 그러면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이렇게 쫙 했고 면접관과 그걸 검증하는 핑퐁핑퐁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자질들은 자연스럽게 검증이 된다. 그러니 내가 택한 회사에서 내가 택한 직무에 딱 맞는 자질이 뭘까? 그리고 그게 나한테 맞는가 생각해보고, 아, 맞아. 나는 뭐 정유회사에서 격리팀에 가서 세밀한 업무를 보겠어. 그러면 기름 한 방울의 소중함을 아십니까? 기름 한 방울 그 리터로 계산할 수 없는 땀 한 방울 같이 뭐 저저저 세밀하게, 저는 꼼꼼하기 때문에 그 땀 한 방울도 새나가지 않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. 막 이렇게 쓰라는 게 자소서 잘 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. 여기서 그리고 너무 노골적이지 않게 은근 어필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이 알 수 있게, 면접관이 궁금하게, 큰 사건일수록 자소서 안에 다 쓰지 말고 굵직한,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변했고 그 일 이후로 제가 이걸 잘하게 됐고, 이렇게 힌트만 던져줘서 질문을 유도하게 하라는 거. 그게 자소서를 고급스럽게 쓰는 방법이에요. 이 스킬을 장착하고 자소서를 쓰고 나면 자소서 안에 쓸데없는 얘기들이 막 들어가지 않아요. 자소서 1000자 쓰라고 그런다고 980자를 꼭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700자만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자질에 맞는 얘기를 딱 쓰세요. 700자, 800자, 600자도 괜찮아. 다만 문장이 군더더기가 없어야 돼. 접속사를 일단 다 빼보고요. 그 어떤 책 보면 좋으냐면, 여러분들 자소서 쓸 때 시간이 조금 있다면 카피라이터들을 위한 책을 많이 보십시오. 카피라이팅의 기본은 말을 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설명을 막 말을 많이 하잖아요. 능력이 딸려서 그래요. 카피라이팅을 잘 하시는 분들은 글을 쓸 때 일단 쫙 쓴 다음에 거기서 접속사를 다 지웁니다. 그리고 핵심 단어를 다른 단어들로 막 많이 바꿔봐요. 우리한테 친숙하지 않은 단어 혹은 친숙한 단어들로 바꾸는 연습을 막 많이 합니다. 그 훈련을 막 해가지고 그 짧은 문장도 되게 딱 우리한테 꽂히게 쓰는 게 그 카피라이팅 연습이거든요. 뭐 여러분의 자소서가 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모든 자소서 문항의 첫 세 줄은 그런 엄청난 퇴고가 들어가야 됩니다. 그래서 그 밑을 계속 읽어보고 싶게 만들어야 돼요. 저는 이런 거 없이도 딱 관심을 딱 끌게, 내가 할 수 있을까? 여러분 연습하면 어느 정도는 다 할 수 있어요. 안 하는 건 게으른 겁니다. 제가 이런 말하는 게 너무 재수없고 그렇게 들릴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첫 세 줄도 그냥 막 썼다는 거는 그냥 나는 의욕만 있고 이 방법을 잘 제대로 연구하지 않은 사람,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이걸 연구해서 쓰세요. 자소서를 쓸 때 첫 세 줄에 혼신의 힘을 다하세요. 뭐든 재미있게. 저는 스킬로 문장을 많이 썼어요. 이게 영어에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약간 재수없죠? 큰 따옴표예요. 큰 따옴표. 말을 인용할 때 쓰는 겁니다. 이런 거. 네가 뭐 그렇게 잘났어? 를 저는 첫 대사로 썼어요. 이게 뭐냐면 저 스스로에 대한 능력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있었는데,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맞아, 이렇게 갈 거야 라고 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막 했는데 성과가 생각보다 안 나왔어. 근데도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짜증만 냈어요. 이게 네가 잘못해서 이런 게 안 나오고. 그때 저랑 엄청 친한 친구가, 야, 네가 뭐 그렇게 잘났는데 네가 생각한 그 길이 정말 핵심이야? 너 데이터 제대로 봤어? 그 순간 내가 난 이거 내가 잘난 게 아니었다.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자. 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. 그러니까 진짜 다시 보이더라. 그러니까 내가 실패한 이유를 알겠더라. 라는 내용을 하는데 첫 문장이 네가 그렇게 잘났어 였어요.
이렇게 시작하면 본다고요. 그 뒤에 내용이 그렇다고 막 너무 쌍스럽게 쓰라는 게 아니고, 아시겠죠? 그냥 딱 잘 모르겠으면 딱 이거 하고 밑에 한 줄 더 띄고 탕탕 띄고 보기 편하게. 문단 나눠야 되는 것에 엔터를 아끼지 마세요. 문단 팍팍 나눠서 쓰세요. 막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서류 보다가도 눈에 안 들어오면 피곤해. 읽기가 싫어져요. 알았죠? 이게 자소서를 핵심 내용을 잘 보고 그러면서도 핵심 내용을 잘 전달하는 고급스럽게 쓰는 비법입니다. 근데 사실 이 다음이 더 중요해요. 뭐냐면 자소서는 사실 말 그대로 입장권이에요. 입장권. 면접으로 가는 입장권. 딱 냈어. 그럼 끼 문을 열어주고 면접관들이 등장하죠. 이 면접관들한테 먹히는 필살기, 면접 필살기,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자소서는 붙어봤지만 면접에서 떨어져서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면접 필살기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. 그것만 완전 많이 준비했던 사람이니까 완전 자신 있어. 면접 잘 볼 자신. 여러분들한테 그걸 좀 면접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자면